내년 증시를 5천까지 끌어올 수 있는 이 긍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가 또 미국 대통령 선거 사이클이에요. 증시의 성적과 미국 대통령 임기 4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S&P 500이 상반기에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 하반기에도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S&P 500이 대통령 임기 3년차에 평균 이상의 상반기 수익률을 기록하면 하반기 수익률은 평균 4%로 다른 연도 하반기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3년차에는 증시 성적이 가장 좋았어요. 4년차 역시 다음 대선으로 향하면서 견고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대통령 사이클이 임기 중반 저점에서부터 우상향을 해서 대선 연도가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대통령 사이클이 임기 중반 저점 작년 10월 12일 저점 바닥에서 우상향하면서 내년 대선 계속까지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S&P 500이 4,200을 넘어서부터 포모 랠리, 포모 현상이 촉발됐습니다. 오늘 현재 3일간 연속 하락을 했는데도 4,501. 자신만 뒤처지거나 소외된 데서 이 시장이 뛰어들었다는 것. 이 포모 현상. S&P 500 섹터 전반에 걸쳐서 랠리가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해 10월 저점에서 시작된 이 강세장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에요. 월스트리트의 다른 전문가들도 S&P 500 지수가 지난해 1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 4,796이었습니다. 4,800 넘어가면 사상 최고치 넘어가죠. 여기 가까워지니까 점점 낙관론으로 변했습니다. 그랬다가 요즘 다시 조정을 받아서 4,500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인플레이션 하락과 금융 조건 완화 덕에 S&P 500 지수가 올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3일 동안에 교코받았죠.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미국보다 높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9개국이 있어요. 호주,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싱가포르가 9개국입니다. 이 9개 나라는 미국의 AA 플러스보다 신용등급이 높아졌습니다. 이 9개국의 공통점은 정부 재정 운영 안정성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에요. 정부 재정은 곧 나라의 살림살이를 의미합니다. 세금을 주 수입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나라 운영을 지출이 수입보다 크면은 적자, 지출보다 수입이 크면은 흑자를 본 것 아닙니까? 세계 각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늘려와서 재정 적자가 심화가 됐습니다. 이들 9개국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편에 속합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세입 가운데 이자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개인의 가계도 똑같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월 수입에서 지출되는 이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노르웨이 10%, 룩셈부르크, 스위스 30%를 넘지 않았습니다. 9개국 가운데서 국가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네덜란드도 GDP의 50%를 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부채 비율은 GDP의 113%로 전망되고 있어요. 참고로 네덜란드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50%예요. 우리나라는 22년 국가 부채 비율이 49%예요. 그래서 비슷하죠. 네덜란드의 국가 부채 비율 50%,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비율 작년 기준 49% 비슷한 상황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과정에 우리는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의 그 유명한 명언들 함께 해왔었습니다. 1977년부터 1990년까지 이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 연평균 29.2%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아무도 이 기록을 깨지 못했어요. 이 엄청난 실적에 명성이 높아지니까 이 마젤란 펀드는 가입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이례를 이뤘다고 합니다. 펀드 운용액은 린치 휘하에서 1,800만 달러에서 140억 달러로 무려 660배나 증가해서 세계 최고의 펀드로 우뚝 속게 됐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2,000가지도 넘는 종목 코드는 외웠지만
딸의 생일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1990년 46세에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펀드 매니저라면 사실 46세라면 한창 일할 나이 아니겠습니까? 사회생활 하는 나이 46세도 마찬가지죠. 현재는 피델리티의 매니지먼트의 이 컨설턴트이자 부회장으로 지내고 있고 주로 젊은 주식 투자자들과 연구자들을 교육을 합니다. 또 피터 린치 재단을 세워서 자선 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피터 린치의 명언들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식시장의 약세는 콜로라도에도 1월에 눈보라가 오는 것처럼 흔한 일이며 우리나라도 한겨울에 눈 오지 않습니까? 아주 흔한 일이죠. 당연한 거죠. 이렇게 주시장의 약세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 겁쟁이들이 싸게 매도하는데 이때가 현명한 투자자들이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맞죠? 우리는 그것을 작년에 경험을 하고 작년에 실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실행을 못한 사람들은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질 겁니다. 우리는 함께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가가 오르나 떨어지거나 꾸준히 매수하는 사람과 떨어지면 무서워서 매수 못하는 사람들은 수익률이 앞으로 갈수록 점점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투자자는 주식 투자를 할 만한 두뇌가 있으나 그렇죠?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를 할 만한 두뇌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투자자가 평정심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급락에서 주가가 급하게 떨어지는 급락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실수를 범하는 투자자는 주식이 아닌 다른 투자 상품을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급락을 했다가 주식을 매도하는 실수 범하는 투자자라면 투자 자체 아마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아무나 주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머리는 있지만은 아무나 배짱을 지니지 못한다. 만약 당신이 주가 하락에 두려움을 느끼며 모든 것을 팔아치우는 성격이면 주식 투자는 물론 주식형 펀드에도 얼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주식형 펀드? 우리는 남에게 돈을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펀드 매니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ETF를 직접 매수하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모든 것을 팔아치우는 성격이면 주식 투자 얼씬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걱정거리는 언제나 있는 법이니 뉴스의 나쁜 전망들을 무시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업의 펀더멘탈이 나빠질 때만 주식을 매도해야 하고 단순히 나쁜 시장 전망에는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다이어트와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바로 끈기, 인내심이라고 합니다. 인내심 정말 중요한 거 강조 정말 많이 했죠? 인내심 없으면 안 돼요. 몇 달간, 심지어 몇 년간 기업의 실적과 주가가 따로 노는 일도 종종 있다. 어떤 종목이든지 얘기 말씀 안 드립니다. 몇 달간이든 심지어 몇 년간이든 기업의 실적, 주가가 원래 기업의 실적과 같이 놀거든요. 같이 오르내립니다. 그런데 몇 달간, 심지어 몇 년간 기업의 실적과 주가가 따로 노는 일도 종종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실적과 주가는 반드시 같이 간다.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공과 주식의 성공은 일치한다라고 말합니다. 기업의 성공과 주식의 성공 사이 이 괴리가 돈을 벌게 해주는 핵심 요인이다. 인내심은 보답받으며 성공하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역시 결과는 보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기다리면 좋은 주식을 들고 기다리게 되면 결과는 나오게 마련입니다.